오늘은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누구나 인연을 만들 수 있고 그것은 너무나도 쉽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인연은 카르마이고 그것은 사람들 간의 연결이에요. 남녀의 사랑도 결국 인연이자 카르마의 일종일 뿐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의아하게 쳐다봅니다. 왜 저 여자가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하느냐고 말이죠.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 간의 연결고리거든요. 근데 그 연결고리는 감정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우리가 길을 지나다가 수많은 사람들을 지나쳐 가잖아요. 오늘 출근길에도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들은 모두 당신과 인연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많이 만난다고 해서 인연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인연의 연결고리인 감정이 피어나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순간 카르마가 생기고 인연이 생겨나는 겁니다. 제발 여러분 제가 설명하는 이 단순한 논리를 잘 이해하셔야 해요. 사람을 만나고 이성을 만나는 것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핵심이거든요. 사람들은 인연을 만드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을 어디서 만나는지를 물어봐요. 그분들은 항상 자신의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다녀요. 저는 남고 군대, 공대를 졸업해서 남자밖에 주변에 없고 또 회사도 남초 회사라서 남자들만 가득해요. 여자를 도대체 어디서 만나야 하는지를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길을 지나가도 카페를 가봐도 동호회를 들어가도 절반은 여자예요. 이 남자분은 주변의 여자들에게 어떠한 감정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아무런 감정을 만들지 못하면 인연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남녀 간의 사랑으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인연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정이 들어가야 해요. 길을 그냥 마주쳐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최소한 부딪혀보고 그 사람의 감정을 끌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감정을 만들면 반드시 인연이 되는 법이에요. 오늘은 인연, 감정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당신이 이 핵심 기법을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머지않아 당신이 원하는 이성과의 인연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사물이나 꿈에도 카르마를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신 적 있나요? 사실 우연 같은 것은 거의 없다고 해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만남과 헤어짐, 그리고 누군가의 연락이 잦아지거나 뜸해지는 현상까지도 모두 카르마라는 이름 아래 설명할 수 있답니다. 카르마란 쉽게 말해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삶의 법칙이에요. 내가 타인에게 전하는 감정과 행동들이 나중에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돌아온다는 원리를 의미하죠. 오늘 이야기의 주제도 바로 이 카르마에 근거하고 있어요. 여자가 왜 여러분에게 자주 연락을 하게 되는지 혹은 반대로 점점 멀어지게 되는지에 대한 깊은 비밀이 여기에 숨어 있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군가에게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오래 남아 있었던 적 없나요? 그 말이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거나 반대로 마음의 상처로 남았던 경우요. 감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흔적을 남기는 법이에요. 특히 연애나 이성과의 관계에서는 작은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상대방의 마음에 깊숙이 남아서 기억되곤 하죠. 여성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심코 보낸 메시지나 대화에서 드러난 태도와 감정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보이지 않는 흔적을 남겨요.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했던 남자라면 시간이 지나도 문득 생각나고 무언가 궁금해질 때가 있겠죠. 이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 같은 생각이요. 그 순간 그녀의 손이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고 싶게 만드는 카르마가 작용하는 순간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여러분이 그녀에게 어떤 에너지를 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은 서로의 에너지를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진심을 담아 소통하려고 한다면 그녀 역시 그것을 느낄 수 있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관심 없는 척하거나 무심하게 대한다면 그녀 역시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은 나에게 마음이 없구나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점점 연락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의도적 배려예요.
여러분이 단순히 관심을 끌기 위해 과장된 행동을 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가짜 감정과 진짜 감정을 구분할 수 있거든요. 진짜로 관심을 갖고 상대방에게 다가가면 그녀는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카르마를 느끼게 될 거예요.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편안하면서도 설레는 기분이 드는 순간이요. 바로 그게 카르마의 공명이에요. 서로 진심이 통할 때 대화와 감정이 깊이 있는 연결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상대방에게 남길 감정의 씨앗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전하는 작은 친절이나 배려가 나중에 그녀에게 이 사람이 생각나서 연락하고 싶다는 마음을 만들 수 있답니다.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녀에게 단순히 예의 바르게 대하는 것을 넘어 진짜로 그녀를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카르마는 반드시 여러분의 노력에 보답할 거예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카르마를 쌓은 경험이 있나요?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미지에 끌리는 존재라는 걸 아시나요? 쉽게 말해, 알 수 없는 것 이 사람의 마음을 자극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나 모험을 떠날 때, 혹은 궁금증을 유발하는 영화나 책의 매력을 느끼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익숙함과 안정감이 주는 편안함도 물론 중요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자극을 찾고 싶어 하죠.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녀가 남자에게 계속 연락을 하게 만드는 힘 중 하나는 바로 호기심이에요. 호기심은 한번 불이 붙으면 쉽게 꺼지지 않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호기심이 사라지는 순간 연락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돼요. 이 사람은 늘 똑같은 이야기만 하네. 더 이상 궁금할 게 없네라는 느낌이 들면 그녀의 관심도 식어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여성의 마음속에 지속적인 호기심을 심어줄 수 있을까요? 단순히 특이한 행동이나 말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오히려 억지로 꾸민 티가 나는 행동은 신뢰를 떨어뜨릴 뿐이죠. 중요한 건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다층적인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는 거예요. 한 가지 면모만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대화를 나눌수록 새로운 매력과 이야기가 나오는 사람 말이에요. 먼저 여러분의 대화 스타일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매번 같은 패턴의 질문과 대화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예를 들어 늘 밥 먹었어? 오늘 뭐 했어? 같은 단순한 질문만 하고 있다면 그녀는 이미 여러분과의 대화를 루틴처럼 느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질문은 시작할 땐 괜찮지만 대화가 깊어지지 않고 피상적인 수준에서 끝나버리기 쉽죠. 대신 그녀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보는 건 어때요? 예를 들어 그녀가 좋아하는 영화나 책이 있다면 그 작품에 대해 깊이 있는 질문을 해보세요. 그 영화에서 주인공이 마지막에 했던 선택이 참 의미 있던데 너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같은 질문이요. 또는 일상에서 그녀가 지나칠 수 있는 주제를 다르게 바라보게 하는 것도 좋아요. 사람들이 왜 점점 타인에게 무관심해지는 걸까? 내 생각은 어때? 이런 질문은 그녀로 하여금 여러분과의 대화를 특별하게 느끼게 만들 수 있어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여백이에요. 모든 걸 한 번에 다 보여주고 다 설명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부를 다 오픈하면 그녀는 여러분에 대한 더 이상의 궁금증을 갖지 않게 될 수 있어요. 반면 살짝 궁금한 여지를 남기면 그녀는 다음 대화를 기대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다시 얘기해 줄게라며 일부만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백과 호기심을 유발하는 방식은 메시지에서도 효과가 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 대화를 할 때 실수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바로 너무 빠르고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이에요. 여자가 한마디를 하면 바로 답장을 보내고 그녀가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길게 문장을 이어나가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그녀가 대화의 지루함을 느끼게 만들 수 있어요. 메시지에서도 흐름과 템포를 잘 조절해야 해요. 가끔은 답장을 조금 늦게 보내거나 의도적으로 그녀가 생각할 시간을 주면서 여유를 두는 것도 필요해요. 또한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녀에게만 의존해서 대화를 끌어가려 하면 관계가 피곤해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스스로가 흥미로운 삶을 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녀는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될 거예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보거나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좋겠죠. 그렇게 만들어진 여러분의 이야기들은 그녀에게 늘 새로운 자극이 될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혹시 지금 연락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녀가 여러분에게 어떤 호기심을 느끼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상대방에게서 새로운 면을 발견하고 있는지요? 만약 대화가 단조로워지고 있다면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 보세요. 그녀가 한 번도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던지고 대화 속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느끼게 만들어 보세요. 그녀는 여러분과의 대화를 더 기대하게 될지도 몰라요. 사람은 결국 감정의 존재라고 하죠. 이성과의 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는 다름 아닌 감정의 깊이에 있어요. 아무리 서로의 외적인 조건이 좋고 대화가 잘 통한다고 해도 감정적 공감이 부족하면 그 관계는 금방 한계에 부딪히게 돼요. 여러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다가 이 사람은 나를 정말로 이해하는구나라고 느낀 적 있나요? 그럴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감정이 올라오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특별해졌던 순간 말이에요. 이런 감정적 연결은 단순히 공감하는 척하는 걸로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아요. 진정성 그리고 감정의 공명이 필요하답니다. 감정의 공명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음악에서 공명은 특정 주파수의 소리가 다른 소리와 진동을 맞추면서 더 크게 울려 퍼지는 현상을 말해요. 인간의 감정도 이와 비슷해요. 내가 느끼는 감정이 상대방의 감정과 맞닿을 때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 공명은 특히 연애나 이성과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 여자가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여러분이 그저 겉으로만 위로하는 말을 건넨다면 그녀는 큰 위로를 받지 못할 거예요. 반면에 진심으로 그녀의 마음을 읽어주고 공감하면 상황이 달라져요. 그녀는 여러분에게 마음을 열고 자신이 안전하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될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단순히 힘들었겠다, 고생 많았어 같은 형식적인 말로는 깊은 공감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는 반드시 진정성이 담겨 있어야 해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눈빛과 표정으로도 내가 정말로 너에게 집중하고 있어라는 메시지를 전해야 한답니다. 그렇다면 진정성 있는 공감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먼저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질문형 공감을 사용해 보세요. 그녀가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할 때 그냥 어떻게 힘들었어? 라고 묻는 대신에 좀 더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상황에서 많이 속상했겠다. 혹시 그 일이 너한테 어떤 영향을 줬어? 같은 질문은 그녀가 자신의 감정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만들어요. 이때 중요한 건 답을 듣고 그저 고개만 끄덕이는 게 아니라 그녀가 말한 내용을 다시 요약해주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내는 능력이에요. 많은 남성들이 여성의 감정 변화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여자가 겉으로는 괜찮아 라고 말하지만 미묘하게 표정이 어두워졌다면 그걸 예민하게 캐치할 줄 알아야 해요. 그녀의 말이 아닌 감정에 집중하는 거죠. 이때 적절한 타이밍에 표정이 조금 힘들어 보이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고 물어봐 주세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그녀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도 중요해요. 많은 남성들이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곤 하죠. 흔히 남자들은 강해야 하고 감정을 쉽게 표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오히려 이런 고정관념을 벗어날 때 여성은 더 큰 매력을 느낄 수 있어요. 자신이 느낀 감정을 담백하게 표현하는 법을 연습해 보세요. 예를 들어, 사실 나도 예전에 그런 경험을 해본 적 있어. 그때 정말 많이 힘들더라. 와 같이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공감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은 그녀가 여러분에게 더 깊은 신뢰를 느끼게 합니다. 또한 중요한 개념 하나를 더 말씀드릴게요. 바로 감정의 상호작용이에요. 우리는 대화를 통해 서로에게 감정을 주고받고 있어요. 여러분이 긍정적인 감정을 전하면 그녀도 그 감정의 영향을 받아 더 밝아질 수 있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부정적인 감정이나 불만을 자주 표출하면 그녀도 무의식적으로 그 감정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긍정적이고 따뜻한 에너지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감정적 연결은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하루아침에 그녀가 깊이 여러분에게 빠지길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아요. 작은 대화와 진솔한 순간들이 쌓이면서 관계가 조금씩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그녀와의 감정적 공명을 천천히 만들어가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관계에서 어떤 감정을 주로 전해왔나요? 혹시 상대방이 여러분과 이야기할 때 따뜻하고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을까요? 이번 기회에 스스로를 돌아보며 다음 대화에서 조금 더 깊은 감정적 연결을 시도해 보세요.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내면의 상태가 외부로 드러난다. 사람은 자기 내면의 감정과 생각을 감추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상대방은 은연중에 그 진동을 느끼게 돼요. 특히 연애나 인간관계에서는 그 내면이 주는 아우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여러분이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내면을 가지고 있다면 여성은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에게 끌리게 될 거예요. 반대로 내면의 불안이나 결핍이 많다면 그 감정이 상대에게 전해질 수밖에 없답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볼까요? 나는 지금 내 삶에서 진정으로 행복한가? 내가 나 자신과 충분히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만약 이런 질문에 확신을 갖고 긍정적으로 대답하기 어렵다면 여러분은 먼저 자기 내면을 돌보는 시간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흔들리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안정적일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지나치게 크다면 상대방은 여러분에게서 부담감을 느낄 수 있어요. 처음에는 매력적으로 보였던 사람이 점점 의존적이거나 불안정하게 보이는 순간 그 관계는 서서히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 스스로 내면의 중심을 잡는 것이에요.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다스리고 외부의 인정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안정적인 매력을 풍기게 된답니다. 여성들은 이러한 남성을 본능적으로 안전한 사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돼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면의 조화를 이루어야 할까요? 먼저 자기 수용이 중요해요. 누구나 자신에게 부족한 면이 있다고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지금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스스로를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꾸짖기보다는 따뜻하게 격려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도 나는 나답게 잘 해낼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긍정의 말을 건네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아요. 또한 자신만의 가치관과 목표를 정립하는 것도 중요해요. 여성들은 자신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남성에게 강한 끌림을 느껴요. 이는 단순히 돈이나 사회적 성공에 대한 목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떤 가치들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가치관이 있는 사람은 대화나 행동에서 깊이 있는 매력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자기 발전도 매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요소예요. 새로운 취미나 도전 과제를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할 때 그 경험들은 나중에 대화의 소재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줘요. 이런 다양성과 도전 정신이 여성에게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한번 마음먹고 며칠만 변화하려고 하면 쉽게 지칠 수 있어요. 대신 매일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예를 들어 매일 자기 전에 하루 동안 있었던 긍정적인 일 3가지를 떠올리는 것도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점차 내면화하면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서 따뜻한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상대방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면 그 변화는 관계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녀가 여러분과 대화할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더 깊어지고 스스로 이 사람과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 라는 생각이 들게 될 거예요. 다음 대화에서 그녀에게 보여줄 내면적 조화를 위해 오늘부터 여러분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보세요. 여러분이 뿌리는 긍정적 카르마는 언젠가 더 좋은 만남과 인연으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마치 음악의 리듬 같은 타이밍과 흐름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대화를 나눌 때나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혹은 만남과 연락의 빈도까지도 그 리듬이 맞아떨어지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져요. 반면 타이밍이 어긋나거나 흐름이 끊기면 서로 간에 미묘한 거리감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타이밍과 에너지를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먼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혹시 연락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나요? 여자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한참 동안 답장이 없어서 불안해진 나머지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거나, 또는 그녀가 피드백을 줄 때까지 조급하게 기다리다가 결국 화가 난 적이요. 이런 상황에서는 종종 그녀가 여러분과의 대화에서 부담감을 느끼고 점점 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그녀에게 자연스러운 흐름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너무 빠르거나 과한 반응을 보이면 심리적으로 피곤함을 느끼게 돼요. 특히 이성과의 관계에서는 적당한 간격과 여유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상대방의 반응을 조급하게 요구하면 상대방은 스스로의 리듬이 깨졌다고 느끼게 되고 점차 피하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대화에서 상대방의 반응 속도와 리듬을 얼마나 의식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 그녀가 바쁘다고 말했을 때 여러분이 계속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잠시 시간을 두고 괜찮아, 나중에 천천히 답해줘 라고 여유를 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인상을 남기게 돼요. 전자의 경우 그녀는 이 사람은 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고요. 반면 후자의 경우 그녀는 이 사람은 나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배려해주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상대방이 보내는 신호를 세심하게 읽어보세요. 메시지의 길이와 속도, 대화 주제에 대한 반응 등을 통해 그녀가 지금 대화에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만약 그녀가 짧고 간단한 답변만 보내거나 한참 동안 답장이 없다면 그 순간은 상대방에게 여유를 줄 타이밍이에요. 시간을 두고 다시 가볍게 안부를 묻거나 다른 새로운 주제로 대화를 이끌어가 보세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서로가 주고받는 에너지의 균형이 매우 중요해요. 대화에서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거나 일방적으로 이끌어가는 경우 상대방은 대화의 피로감을 느끼게 돼요. 가끔씩은 그녀가 먼저 이야기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것도 필요해요. 질문을 던지고 그녀가 이야기할 때 경청하며 중간중간 적절한 반응을 보여주면 그녀는 대화에 더 몰입하게 돼요. 예를 들어 그녀가 일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을 때 여러분이 단순히 그랬구나 라고 반응하는 것보다 그 일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였어? 라고 질문해 보세요. 그녀가 자신의 감정을 더 깊이 이야기하게 만들면 대화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어요. 또한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대신 잠시 멈추고 상대방이 다시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가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를 더 이야기해 볼게요. 바로 심리적 여유예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서로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하게 돼요. 그런데 이 기대가 지나치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줄 수 있어요. 여자가 너무 많이 요구받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그녀는 그 관계에서 멀어지려 할 거예요. 그러니 때로는 연락을 조금 덜 하면서 그녀가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갖게 해주는 것도 필요해요. 예를 들어 매일 연락하던 패턴에서 잠시 벗어나 하루 정도는 먼저 연락을 하지 않고 기다려보세요. 그녀가 오히려 왜 오늘은 연락이 없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몰라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관계의 리듬을 맞추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여러분은 타이밍이 어떤 심리적 효과를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오는 메시지나 행동은 상대방에게 더 큰 감정적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특별한 날이 아닌 평범한 일상 중에 문득 내 생각이 났어. 잘 지내고 있어? 같은 메시지를 보내면 그녀는 그 순간 특별한 존재로 느껴질 수 있어요. 이처럼 상대방의 일상 속에 작고 예상치 못한 감정의 터치를 남기는 것이 중요해요. 사람은 항상 새로운 자극을 원하지만 그 자극이 적절한 타이밍에 왔을 때 더 깊은 인상을 남기거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건 스스로의 타이밍 감각을 키우는 것이에요. 상대방의 신호를 섬세하게 포착하고
적절한 반응을 하려면 여러분 스스로가 내면적으로 여유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해요. 조급하거나 불안한 상태에서는 상대방의 리듬을 맞추기 어렵거든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어떤 타이밍을 유지해 왔나요? 혹시 너무 조급하게 행동하거나 반대로 너무 무심하게 대응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이번 기회를 통해 타이밍과 에너지 흐름을 조율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긍정적 카르마를 쌓는 방법이에요. 앞서 우리는 호기심, 감정적 연결, 타이밍과 흐름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다뤄왔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하나로 통합된 에너지로 이어져야 해요. 그 중심에는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전하는 진심 어린 에너지가 있습니다. 카르마의 법칙에 따르면 여러분이 전한 에너지는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고 해요.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친절과 배려 그리고 진심을 전하면 그 감정은 그녀에게 깊이 각인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그 기억은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 여러분을 떠올리게 만들겠죠. 이게 바로 카르마의 힘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진정으로 기대 없이 전하는 마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상대방이 나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잘해주고 있으니까 그녀도 나에게 반드시 연락해야 해 라고 생각한다면 그 에너지는 결국 상대방에게 전달되고 말아요. 그러니 진심을 전할 때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먼저 베풀고 결과를 조급하게 기대하지 않을 때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찾아오곤 하거든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말을 하고 있나요? 작은 배려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그녀가 바쁜 하루를 보냈다고 이야기한다면 단순히 힘들었겠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오늘 많이 고생했지? 저녁에 푹 쉬어야겠다 처럼 그녀의 컨디션을 세심하게 챙기는 말 한마디가 더 깊은 인상을 남겨요. 또한 그녀가 관심 있어 하는 주제를 기억하고 나중에 다시 언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그녀가 전에 좋아하는 책이나 영화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몇 주 후에 그 작품을 언급하며 그때 말했던 영화 나도 봤는데 정말 좋더라 라고 이야기해보세요. 이런 세심한 기억과 관심은 그녀에게 이 사람은 나를 정말로 신경 써주는구나 라는 감동을 줄 수 있어요. 사람은 감정적으로 연결된 상대방의 에너지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항상 부정적인 태도나 불평을 늘어놓는다면 그녀 역시 무의식적으로 여러분과의 대화에서 피로감을 느낄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면 그녀도 자연스럽게 편안함과 행복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물론 모든 상황에서 억지로 긍정적인 척을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힘든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관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하루가 정말 힘들었더라도 오늘은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좋은 배움이 있었던 것 같아. 같은 말로 긍정적인 마무리를 짓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런 습관은 여러분 자신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상대방에게도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녀에게 계속 먼저 연락하기만 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늘 수동적인 위치에 있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관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녀가 스스로 여러분에게 연락하고 싶게 만들어야 해요. 이를 위해선 대화에서 항상 모든 정보를 다 주지 않고 여운과 궁금증을 남기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다가도 일부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다고 미루거나 여러분의 일상에 대한 힌트만 살짝 던지는 거예요. 그녀가 그 뒤 이야기가 뭐지? 라며 궁금증을 가지게 만드는 거죠. 또한 여러분의 삶이 그녀에게 흥미로운 자극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도 중요해요. 새로운 취미나 목표에 도전하며 자신의 삶을 풍부하게 만들어가면 그녀는 여러분과의 대화에서 늘 신선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돼요. 이런 자극은 그녀가 여러분에게 자주 연락하고 싶어지는 이유가 될 거예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균형이에요. 한쪽이 너무 많이 주고 다른 한쪽이 계속 받기만 하는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그녀에게 진심을 다해 배려하고 관심을 주었을 때 그녀 역시 자연스럽게 그 감정을 되돌려 줄 거예요.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노력하고만 있다면 잠시 멈추고 관계의 균형을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해요. 그녀가 여러분에게 연락하거나 관심을 표현할 때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태도를 보여주세요. 서로가 주고받는 감정 속에서 관계가 성장해 나가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녀에게 전하고 있는 작은 배려와 따뜻한 마음들이 언젠가 큰 카르마로 돌아올 거예요. 그녀는 시간이 지나도 이 사람과의 대화가 참 좋았어. 이 사람은 나를 정말로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어. 라고 기억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이 그녀로 하여금 자꾸 여러분에게 연락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카르마를 쌓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의 태도나 에너지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는 없으신가요? 이번 기회를 통해 그녀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고 여러분의 삶에도 좋은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오늘부터 실천해 볼 작은 목표 하나를 정해 보세요. 매일 그녀에게 진심 어린 배려와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그리고 결과에 조급해하지 않는 것 말이에요.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만들어낼 큰 카르마를 기대해도 좋습니다.